자, 보람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꼭 간략화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썼었는데 요거 오와 연산자의 기호, 그다음에 이렇게 쓴 걸 갖다가 ND 연산자에 해당되는 걸로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당분간 이 논리회로 또 논리식 또는 부대수를 다룰 적에는 이게 곱하기가 아니라 AND라고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다. 그죠?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위해서는 이렇게 써도 된다. 그렇죠? 저는 아예 정확하게 더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제 가능하다면 좀 줄여서 쓰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갖다가 다 뭐라 하냐면 식이라고 얘기하죠. 식. 그래서 식 expression. 근데 우리는 여기는 logic 논리식. 네. 또는 이걸 부울식. 근데 여기다가 여기 사용하는 거가 변수가 x, y, z라고 하는 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x, y, z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그냥 펑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리언 펑션, 그래서 불함수.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이 변수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x, y, z 이게 입력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출력은 f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x, y, z라고 하는 걸 표현해서 불리언 함수 펑션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나타냈을 때 일단 이제 이거를 식을 어떻게 하면 간략화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기능들에 대한 거를 보기 위해서 이 F라고 하는 이제 입력 이 X라고 하는 거와 Y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런 게 있다. 출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f에 x하고 y라고 하는 입력 변수 가지고 출력이 얻어진다라고 얘기하겠다 이거죠. 입력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가능한 가지수 여기에 똑딱똑딱 하고 전 그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한다라고 한다면 둘 다 스위치가 꺼졌을 때와 켜졌을 때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시간에는 그걸 갖다가 true하고 false라고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0은 false, 1은 true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좀 기니까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00일 때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건 false라고 하는 건 off라고 하는 거고 이건 o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그럼 스위치를 껐을 때 켰을 때. 그럼 둘 다 껐을 때. 하나만 켰을 때. 이쪽을 켰을 때. 둘 다 켰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2에 여기 입력수를 나타내게 되면 최대 가지수가 만들어진다. 몇 가지가 만들어지냐면 여기는 2의 2승에서 네 가지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가정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둘 다 스위치가 꺼졌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때만 불이 꺼져 있는 거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논리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나타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1이니까 x도 0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는 x가 0일 때 그리고 y도 0이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건 and를 갖다 제가 여기 그냥 이 도트로 표현했어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0이니까 0인 거 불이 꺼지는 건 생각할 필요 없고 켜지는 것만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는 x가 전구에 스위치가 들어왔을 때, 또는 이제 그 스위치 x라고 하는 스위치에 눌렀을 때, 여기는 y라고 하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 껐을 때라고 하는 의미죠. 여기는 x도 스위치를 켜고 y도 스위치를 켰을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f라고 하는 이걸 함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때 또는 요때 또는 요때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x 프라임 and y 프라임, x y 프라임, x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 변수들이 이 두 가지 여기 지금 입력 변수가 두 개인데 이와 같이 프라임이 붙던지 아니면 프라임이 안 붙던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 이 값이 1이 나왔을 때 값이 들어가고 두 개에 해당되는 리터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텀이라고 얘기해요. 최소항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소항들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최소항들만 가지고 논리식을 표현했다. 그런 논리 함수를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최소항이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하는 거죠. 밀터. 최소항이 있으면 최대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최대항이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논리식에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최소항 민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불변수가 여기서 보게 되면 변수가 몇 개냐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불변수 또는 논리 변수 또는 논리에 대한 로직 베리에이블 변수가 n개인 경우 각 n개의 변수에 대응하면 진리표. 자,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진리표라고 얘기하죠. 제 진리표의 각 항, 각 항의 값이 1인 경우 나타내는 어떤 이제 그 식이라고 할 부분 항을 갖다가 최소항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변수 개수만큼의 그 리터럴의 개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리터럴이라고 하는 얘기는 x 자체는 변수지만 이거는 변수지만 리터럴이라고 하는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x 프라임 또는 x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y 프라임 또는 y는 리터럴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리터럴이 두 개, 여기도 두 개 리터럴로 돼 있고 두 개 리터럴로 돼 있고 그리고 변수도 두 개다. 이런 경우를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텀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최소항.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렇게 생긴 거는 곱하기 형태처럼 보이죠. 곱 형태. 이것도 곱 형태로 보이죠. 곱하기 형태로 보이죠. 우리가 대수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이것들이 다 뭘로 보이냐면 합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식을 뭐라 하면 식 형태를 sum of product라고 불러요. 그래서 곱을 갖다가 우리는 product라고 얘기하죠. 합, sum. 그래서
곱들로 되어 있는 합 형태의 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런 모습의 걸 이제 부울 함수 또는 최소항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한다 했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부터 요거를 이렇게만 그렸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소화할 것이냐, 간략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더 이 핵심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변수가 두 개밖에 없으면 이렇게 그냥 하면서 공리를 적용해 들어가면서 이 어떻게 간략화된 식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항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그거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와 같이 변수가 몇 개 안 됐을 때는 또 되는데 변수가 많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다. 간소화라고 하는 거는 간략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논리식의 간략화 또는 볼 함수의 간략화라고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x, y, z라고 하는 세 개에 해당되는 변수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로부터 그 민텀으로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민텀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세 개에 해당되는 변수들하고 똑같이 변수 개수들이 다 사용되는 리터럴의 개수가 만들어져 있다. 이제 항이. 그다음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 어떻게 간략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간략화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 음. 대표적 방식은 공리 또는 저희 이 불공 또는 저희 불공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는 저희 정리를 갖다가 적용하는 거죠. 공리에다 조금 더 저희 기능을 더 추가해 가지고 보니까 정리, 시어리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더라. 그걸 적용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줄을 이렇게 저렇게 된 식이는데 이거를 공리 또는 저희 정리를 이용해서 그 정리라고 한다면 듀얼리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인수분해해 들어가는 방식을 찾을 수 있어요. 공통인수를. 여기 보게 되면 x 프라임, z 프라임이라 x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죠. 따라서 x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에 가지고 이 두 개 항에 해당되는 거에 공통인수 뽑아보자. 그때 여기는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하고 y가 나오더라 이거죠. 여기는 x라고 하는 거와 z 프라임. x와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가 또 공통인수로 만들어지죠. 따라서 x와 z 프라임라고 하는 걸 보니까 y 프라임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여기에 y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죠. 자, 이거 보게 되면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게 된다면 뭐 공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또는 이제 부울댓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걸 집합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거를 하나의 y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y라고 하는 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거를 합집합을 구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는 얘기죠. 전체 집합은 U, 합, 유니온, U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전체 집합은 1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X 프라임, Z 프라임이고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건 1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도트도 한번 넣어보죠. 그 다음에 X하고 Z 프라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이거 똑같으니까 1이라고 써도 되겠다. 그 1이라고 쓰는 거는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빼버려도 상관없죠. 따라서 X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만 써도 되겠다 해죠. 공통인수를 찾는 거니까 1은 빼버린다 해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이게 공통인수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Z 프라임은 X 프라임 X. 여기도 마찬가지 합집합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 X라는 집합의 여집합의 합이니까 1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나오니까 1. 이거는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Z 프라임이라고 쓰면 될 거를 이렇게 네 개 항을 써가지고 식을 적용해서 이걸 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동작은 똑같이 되는데 이 사람은 요만한 손톱만한 걸로 만든다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손바닥만한 걸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적용할 거냐라고 할 때 이거는 항이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찾았는데 항이 많으면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 전 시간에 해밍 디스턴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고 굳이 뭐 꼭 기억 안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죠. 해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밍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보안 쪽에 또는 암호학 쪽에도 많이 여기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데도 사용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이름을 붙여서 해밍 디스턴스다. 그래서 우리는 HT라고 쓸게. 그럼 항과 항이 똑같이 이렇게 생긴 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항이 있다라고 붙자 이거죠. 두 개의 항이 있는데 똑같이 리터럴의 위치도 똑같고 뭐 위치는 뭐 좀 바뀌어도 상관없겠지만 그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똑같은 리터럴이 사용되고 개수도 똑같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일하고 동일한 건 동그라미 칠게요. 그다음에 이거 동일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다르죠. 그랬을 때 이 차이가 뭔지를 나타내는 이런 걸 해밍 디스턴스라고 해서 차이가 한 개구나 이렇게 이라고 얘기한다.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동일한데 이거는 다르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니까 이건 2라고 얘기한다. 저희 여기서 이제 그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거 1일 때 한번 보죠. x, y, z라고 하는 거하고 x, y,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오화를 했을 때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하고 y라고 하는 걸 공통인수로 떼서 z, z 프라임 해서 x, y는 1, x,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보니까 1일 때 해밍 디스턴스가 1일 때는 뭐가 얻어지냐? 간략화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이일 때는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이일 때도 할 수 있는 이 논리식이 있긴 있지만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일 때 간략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거를 공리를 적용해서 하게 되면 눈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가 1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개념을 활용을 해서 간략화 도구를 만들다. 그 간략화 도구를 산출해 주는데 그 간략화 도구가 뭐냐 하면 또는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하죠. 그리고 그 그림으로 나타낸다 또는 그 그림을 지도 또는 맵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카르노 맵이라고 부른다. 또는 영어식으로 있을 때 카노프 맵이라고 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노베베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노맵에 대해서 지금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리표에 대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진리표에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개에 해당되는 입력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 출력은 함수를 표현하니까 f의 x, y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건 출력. 그럼 두 가지 경우 입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능한 스위치 입력은 네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2의 2승 네 가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자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건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거지 왜 꼭 이렇게 되냐라고 따질 필요는 없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긴 건 진리표인데 이걸 똑같이 하나의 맵으로 나타내 보자. 카르노 맵으로. 그러면 여기에 몇 칸 있었냐면 네 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그냥 시각적인 효과로 나타내니까 네 칸이 있어야 되겠네라고 하는 거죠. 네 칸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네 칸 중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그 다음에 가로줄, 세로줄이 있는데 가로줄은 내가 x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하나의 이 위치고 세로줄은 y가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 나타내듯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자 이거죠. 그러면 x가 0일 때도 있고 여기 보게 되면 1일 때도 있죠. x가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y도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를 잘 보면 뭐냐면 차이가 한 개밖에 없어요. 1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해밍 디스턴스가 1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차이가 1이에요.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가 1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걸 대표 나타내는 부분은 저 시간에 얘기한 대로 x가 0이고 y가 0인 부분이다 이거죠. x가 0이고 그리고 y가 0인 부분. 요거는 뭐냐면 x가 0이고 그리고 y가 1이라는 거죠. 이렇게. 요 세로줄에 해당되는 거니까 y는. 요거는 요 의미를 여기다 작은 사각형 안에다 박스에 집어넣는다고 치면 여기는 x가 요 가로줄 x가 1일 때죠. 그리고 y는 어디냐면 이 세로줄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x는 1일 때고 그리고 y는 1이라고 하는 요 형태를 나타내는 거다. 여기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자 이거죠. 요거 해당되는. x가 0, y가 0일 때 0이죠. x가 0, y가 0일 때 0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0, y가 1일 때 0이죠. x가 0, y가 1일 때 0이죠. 그리고 x가 1이고 y가 0일 때 1, 0일 때 여기가 1. 여기가 둘 다 1, 1일 때 여기가 1. 자, 아까 보게 되면 이렇게 됐었어요. 요거에 해당되는 1에 해당되는 것만 따져서 보게 되면 이런 의미였죠. x가 1이고 y 프라임 또는 x가 1이고 y가 1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된다. 뭘로 표현했을 때? 냐 하면 빈텀이라고 하는 최소항으로 표현했을 때. 자, 여기 보게 되면 x라고 하는 걸로 뽑아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요거는 1이 되니까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차이가 하나만 벌어지는 경우들에 대한 거는 하나의 묶음으로 나타낼 수 있게.
여기서 보게 되면 0인 건 따질 필요가 없죠. 우리는 불이 들어오는 것만 따지자 이거죠. 1인 것만 따지자. 그럼 여기서 묶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두 개가 묶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씩 묶이든지 네 개씩 묶이든지 아니면 묶음을 찾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묶음을 찾는 거다. 묶음 찾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근데 묶음을 찾는데 막 찾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묶였죠. 세 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찾는 묶음은 어떻게 냐면 2의 n승계식의 묶음이다. 음. 그래서 n이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여기는 변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최대 두 개까지밖에. 이건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가 1일 때, n이 1일 때 보게 되면 두 개가 묶일 수 있다. 그래서 근접한 것끼리 이렇게 묶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묶음이 만들어집니다. 근접한 하나의 묶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요걸 보고 식을 하나 찾아내는데 하나의 항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항이 뭐냐? 변화가 없는 것만 골라내. 없는 부분만 고르기. 선택, 골라내기 작업해. 그럼 여기서 변화가 없는 걸 보이면 여기 x가 1이고 여기 x가 1이죠. 근데 여기는 y가 0이고 y가 1이니까 y 지워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여기는 변화가 없는 건 x가 1인 경우만 불변이죠. 그 x가 1인 경우 불변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x라고만 표현하면 되겠다.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x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그래서 여기 진리표 이렇게 나타내는데 맵으로 표현해가지고 식을 나타내게 되면 x라고 하는 걸로 이런 공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진리표를 그릴 필요 없이 맵만 가지고 하나 볼게요. 보였을 때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 여기 0이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죠. 그럼 요거 간략화하는 방법. 그러면 이와 같이 2의 n승계씩 묶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관점으로 한번 요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요 관점은 나 혼자 묶이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거 같이 묶이는 게 좋겠죠. 최대한으로. 그래서 지수승의 개수만큼. 그러면 이렇게 묶일 수 있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안 묶인 거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묶였어요. 그러니까 안 묶였다 해서 요건 덜렁 이렇게 묶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A에 A 이렇게 해서 또 A라고 하는 거죠. 이 A가 아니죠. 논리식에서는 공리에 의해서. 따라서 이건 A라고 썼는데 X 이거는 EX가 아니라 X다 이거죠. 따라서 요거에 주변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이거하고도 같이 묶여도 큰 문제 없다 이거죠. 이것도 같이 묶어도 두 번, 세 번 묶여도 상관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변화가 없는 것만 골라내라. 요거는 뭐냐면 x가 0, y가 0이고 여기가 x가 0, y가 1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x가 0인 거는 불변이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는 x가 0, y가 0이었고 여기는 x가 1, y가 0이었죠. 따라서 x값은 바뀌었는데 y가 0인 거는 변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x 프라임이라고 쓰면 되겠고 y가 0일 때는 y 프라임이라고 쓰면 되겠다. 따라서 이거는 x 프라임 와 y 프라임이라고 논리식이 만들어진다. 요거일 때 불이 들어오든지 요거일 때 불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 더해서 이제 꼭 x하고 y라고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a하고 b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쓰겠다. 뭐 스위치 이름이니까 뭐라고 써도 상관없죠. 벽 스위치라고 달던 아니면 저희 나는 이걸 갖다가 뭐 다른 이름으로 스위치 이름 붙이는 상관없죠. 이건 스위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여기 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요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씩 묶일 수도 있지만 영승계를 묶여도 되죠. 한 개. 이게 일승계를 묶이면 두 개. 이게 이승계를 묶이면 네 개. 그래서 이거는 묶음의 개수. 이렇게 된다. 여기 최대 묶을 수 있는 건 몇 개냐면 네 개까지. 이게 다 묶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다 묶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항상 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무조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F에 A에 B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입력을 들어오면 무조건 이건 1이다. 그럼 반대로 다 0이었다? 그럼 묶일 게 없죠. 그러면 이 경우는 묶일 게 없으니까 항상 꺼져 있다는 얘기죠, 전구에. 이런 뜻이다. 자, 변수 두 개까지는 뭐 이렇게 진짜 이러죠. 자, 변수가 세 개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얘는 변수가 이때 세 개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그다음에 x 프라임, y, z. 자, 여기 and를 제가 생략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겼다. 물론 이것도 진리표를 한번 나타내 보자. 진리표를 표현하게 되면 입력은 x, y, 이라고 하는 걸로 입력이 있겠죠. 출력은 x하고 y하고 z 세 개에 해당되는 입력 변수로부터 출력이 나오는 거다. 입력이 몇 가지 가능한 거냐면 입력이 세 개가 있으니까 다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부터 다 켤 때까지. 따라서 네모칸에 들어가는 숫자만큼 여기 입력 개수. 입력수가 몇 개냐면 세 개다. 따라서 2의 3승 8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000부터 시작해서 001. 자, 0은 false, 1은 true. 그다음에 100, 101, 110, 111. 그런데 8가지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그럼 요거는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다 0이란 뜻이죠.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가 1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뭐를 나타내냐면 0, 1, 0이라는 뜻이죠. 0, 1, 0은 여기죠. 여기가 1. 그 다음에 이거는 1, 0, 0이라는 뜻이죠. 1, 0, 0이 여기죠. 여기는 안. 불이 꺼진다는 얘기죠. 스위치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켜지고 여기 꺼지고. 마지막 1, 1, 0에 해당되는 거. 1, 1, 0은 여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항도 네 개. 이런 거를 다 뭐라 하냐면 이런 거를 최소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소항들이 묶이게 되면 뭐라 하냐면 그걸 큐브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생략하고 여기다 얘기하죠. 이건 진리표예요. 그리고 여기는 x, y 프라임 z는 x, y, z. 자, 이걸 뭘로 나타내요? 맵으로 나타내 보자. 그 맵이 뭐냐면 카르노 맵. 그 맵으로 나타내려면 칸이 몇 칸이래야 되냐면 아까 네 칸이 아니라 그거의 두 배, 여덟 칸이래야 되겠다. 여덟 칸. 여덟 칸짜리를 가로로 좀 늘려서 나타내겠다면 이렇게 나타내죠. 여덟 칸.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또는 나는 공간상 세로로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도 여덟 칸이 되겠죠. 나는 싫어 이렇게 해서 여덟 칸을 나타내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저희 그 칸수를 이렇게 이제 그 정사각형에 가깝게 만드는 형태로 가는데 이렇게 이 가로나 세로나 이런 형태로 그 몇 줄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한 줄 한 줄인데 여기는 x가 0일 때를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y가 나타내게 할 수도 있는데 현상 x, y, z니까 여기는 x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내 보자. 그럼 x가 0일 때 x가 1일 때를 해서 이 줄은 x가 0인 줄을 대표하고 여기는 x가 1인 때를 대표하는 줄이다라고 얘기해 보자. 그다음에 여기는 각각의 세로 줄인데 세로 줄 중에 하나는 y하고 z가 나타내는 거다라고 나타내죠.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하고 이거 사이가 해밍 디스턴스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하고 요거 사이도 해밍 디스턴스가 1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0으로 시작해도 되고 11로 시작해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00으로 하고 싶겠죠. 시작을 값을. 그럼 여기 해밍 디스턴스가 1이니까 그럼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1이래야 되겠죠. 하나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 바뀐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똑같고 요거 하나 차이가 벌어졌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Z값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차이만 하나 벌어졌다. 이것도 해밍 디스턴스가 1이 돼야 되겠다. 그럼 여기가 바뀌었는데 해밍턴스 여기는 0일이니까 10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바뀌었고 이것도 바뀌었으니까 해밍턴스가 1이 아니라 2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 1 조금 전에 썼던 거니까 1 그대로 쓰고 앞에 y를 대표하는 부분만 값을 1로 바꾸면 되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0일 다음에 11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해밍 디스턴스가 1이래야 되니까 1. 그러면 조금 전에 1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놔두고 여기만 바꿉니다. 그래서 해밍디스턴스가 1이라고 하는 것까지 됐는데 요거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면상으로 그렸지만 지구본처럼 실제 원통으로 돼 있던 또는 제그 구 형태인데 이렇게 펼쳐놓은 걸로 봐도 본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끝하고 이 끝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사이도 해밍 디스턴스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
요거 하나 다르고 요거 똑같으니까 해밍턴스가 1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저는 요거에 해당되는 걸 맵으로 그리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x가 0, y가 0, z가 0. 그러니까 0, 0, 0. 그러니까 0, 0, 1, 0, 1, 1, 0, 1, 0, 1, 0, 0, 1, 0, 1, 1, 1, 1, 1, 1, 0.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0, 0, 0에 해당되는 거는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어디냐면 0, 1, 0에 해당되는 거. 0, 1, 0에 해당되는 거 이거죠. 또 100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110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돼가지고 항이 4개니까 이걸 공리를 이용해서 또는 공리와 정리를 이용해서 이 식을 간략하려면 항이 4개밖에 안 되는데도 복잡하다고요. 틀리는 수도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낸다. 여기는 0이다. 0인데 이 0으로 0까지 다 하게 되면 좀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거 그냥 지워버릴게요. 0. 이거 빠지면 다 0이야. 자, 그랬을 때 묶음을 찾자. 자, 여기서 묶음을 찾아보자. 어떻게 찾을까? 자, 묶음 찾으면 이게 1이니까 아, 이렇게 묶음 찾으면 되겠네라고. 이것도 묶음 이렇게 찾으면 되긴 되겠죠. 근데 아까 뭐라 했냐면 이거하고 이거가 제가 이렇게 펼쳐서 그렸지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붙여 있는 거다. 이 끝하고 이 끝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이 끝하고 이 끝이 붙어 있는 거다. 여기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이렇게 두 개하고 여기 두 개가 붙어서 한 덩어리를 봐도 되겠다. 그러면 네 개가 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없는 것만 골라내라. 그럼 변화가 없는 것만 골라내니까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건 0, 여긴 1. 아, 이거 지워버리면 되겠다. 이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 x는. y는 0, 여기도 0, 여기는 1. 이거 y도 볼 필요도 없던 얘기죠. z 부분을 보면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다 z는 0이구나. z는 0이에요. 이렇게 나타나. 그것만 0이죠. 따라서 이건 뭐라고 쓰면 되냐면 z 프라임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z 프라임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맵을 그리게 되면 시각적으로 금방 찾을 수가 있죠. 단 이와 같이 해밍 디스턴스가 1이라는 거에 맞춰서 그려라.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여기를 x하고 y가 대표하는 가로줄로 나타내도록 하고 이 세로의 뱅뱅은 z가 나타내도록 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해밍 디스턴스가 1이래야 되니까 00부터 시작한다면 00, 여기는 01, 그다음 여기는 10이 아니라 11.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는 z가 0일 때와 여기 보면 x, y, z가 다 000일 때를 이 부분이 나타내는 하나의 공간, 민타운 공간이다, 최소한의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001에 해당되는 거를 대표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010에 해당되는 거, 011, 110, 111, 110, 100, 그다음에 110, 110 이렇게 있어요. 자, 해당되는 값의 위치에다가 1을 써 넣으면 되죠. 000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1. 그다음에 10이 010에 해당되는 거, 010에 해당되는 거, 010에 해당되는 거, 있어 010. 그리고 100에 해당되는 거, 100에 해당되는 거 요거죠.
110에 해당되는. 자, 여기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한 줄이 하나의 묶음으로 찾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Z 프라임만 0, 인게 여기서 얻어지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Z가 0인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던 이렇게 그리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사각형에 가까이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릴 방법이 없죠. 8개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하나만 맨만 그려가지고 식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f의 x, y, z라고 하는 거의 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물론 여기는 0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간 거다. 알죠? 한번 식을 찾아봐라. 간략화된 식을 찾아라. 0은 지울게요. 자꾸 이런 걸 많이 써놓으면 복잡하니까 지우게.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최대한을 묶일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게 한 묶음을 가능하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보니까 묶을 수 있는 거 이렇게도 가능하죠. 물론 여기 이렇게 묶을래도 여기가 0이니까 같이 묶일 수는 없고 1인 것끼리만 묶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도 묶일 수 있죠. 또 더 묶일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이렇게도. 근데 이렇게 된 것만 가지고도 볼 수 있죠. 또 이렇게만 묶여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는 이렇게 묶었어. 그리고 이렇게 묶였고 이것도 이렇게 묶여도 모든 묶음에 다 들어간 거죠.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묶거나 식은 동일하게 결과가 나온다죠. 동작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요거에 대한 결과는 일단 변화가 없는 거 x가 0인 경우 변화가 없죠. x가 0인 경우 변화가 없고 그리고 또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y가 0인 경우가 변화가 없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요 묶음에 대한 걸로 보게 되면 변화가 없는 거 y가 1인 경우와 z가 0인 경우 변화가 없대요. 여기도. 근데 여기는 x가 0이고 여기는 x가 1이죠. 따라서 x는 없애고 y가 1이고 그리고 z가 0인 경우는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y,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항을 나타낼 수 있다니. 여기는 x가 1인 경우 여기도 x가 1인 경우죠. 따라서 x가 1이고 여기가 x가 1, 여기도 x가 1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y고 이것도 y고 근데 y가 1인 건 그대로 있는데 뒤에 z는 여긴 1인데 이거는 여기는 z가 0이죠. 그래서 y가 1인 경우는 나눠진다. 따라서 이거는 x
y라고 하는 걸로 얻으십니다. 따라서 여기 식을 찾아보게 되면 x, y, z라고 하는 거는 이거 갖다가 옮겨 넣으면 되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와 y, z 프라임, x, y 이렇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는 다 어떤 모습이냐면 곱 형태죠. 프로덕트. 그리고 이것들이 다 뭘로 바뀌었냐면 합 형태로 바뀌었죠. sum. 그래서 sum of product 형태가 있죠. 이런 거를 형태를 SOP form, sum of product form이다라고. 이걸 더 이용해서 간략화할 수는 있어요. 인수분해 하듯이 팩터드 폼이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는 있죠. 자, 이렇게 해도 동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거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 똑같으니까 그냥 쓰면 되겠고 이건 x가 1이고 y가 2. 따라서 x, y라고 하는 걸로 항이 표현된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x가 0이고 그 다음에 y는 0도 되고 1도 되니까 없애고 z만 0이죠. 따라서 이거는 x 프라임, y, z 프라임이다. 표현하면 되겠죠. 이 항은. 요거 요거는 x가 0이고 여기도 x가 0이고 그 다음에 y가 0이죠. 여기가 y가 0이고 여기도 y가 0인데 z는 0인데 여기는 z는 1이죠. 그래서 y가 0. 따라서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식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거 x 프라임 z 프라임 x y 이 부분만 좀 차이가 나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리터럴이라고 하는 개수는 이거나 이거나 동일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F라고 하는 거에다 또 뭐 다른 것들도 쭉 있다고 한다면 공통인수를 찾아 쓸 필요도 있겠죠. 그럴 때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는 함수가 여러 개, 출력 단위 여러 개 있을 적에는 그때 따라서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좀 쉬었다가 할게요.